마케팅이라는 개념은 도대체 어떻게 탄생된 걸까요? 사실 마케팅은 미국에서 탄생하였기에 20세기라는 100년의 미국 상황을 살펴보아야 해요. 우선 20세기 초반 만들면 팔리는 시대는 마케팅 필요할까요? 네, 물건을 생산하기 바쁘게 사람들이 몰려들어가서 산다면 기업에서 마케팅할 이유도 없는 거죠. 다만 뭐가 중요할까요? 이 당시에는 네, 그렇습니다. 싸게 불량품 없이 빨리 그리고 많이 만드는 이 대량 생산이 기업의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20세기 중반을 거치면서 기술이 점점 발달하는 거죠. 특히 대량 생산 기술 말이죠. 사람들이 원하는 수량 이상으로 시장에 제품이 넘치면 어떤 현상 벌어질까요? 네, 참고로 이 현상은 사업이나 장사하시는 분들 매우 싫어하는 그런 용어인데요. 뭐죠? 네, 재고입니다. 그럼 안 팔리고 기업에 적체되어 있는 제품 팔기 위해서 기업은 뭔가 활동해야 되겠죠. 네, 20세기 중반까지는 주로 사람 중심의 그런 판매 활동, 영업이나 카탈로그 또는 신문, 잡지, 라디오 이런 중심의 대중 매체를 통해 광고했었죠. 그런데 두 차례 세계 대전이 끝난 20세기 중반 이후에는 소비자로서의 사람이 엄청 출생했다는 소위 베이비붐이 전 세계적으로 불었죠. 네, 전쟁 중에 미뤄졌던 출생이 전쟁 직후에 집중된 거예요. 폭발적인 수요층이 확대되면서 이제 기존의 판매 방식으로는 이 대량 공급과 대량 수요를 연결하기가 어렵게 된 거죠. 자, 모든 기업이 판매와 영업, 광고를 열심히 해야 되니까 경쟁이 격화될 수밖에 없죠. 네, 치열한 경쟁 상황 속에서 기업들은 과연 어떤 생각들을 하게 될까요? 네, 그렇죠. 무대뽀로 열심히만 해갖고는 경쟁 상대를 넘기기 힘들겠다. 네, 이런 인식 그리고 뭔가 체계적으로 전략적으로 좀 접근해야겠어 라고 하는 생각들이 들었겠죠. 맞아, 지금까지의 판매 너무 우리 입장에서 품질 가격 같은 우리 제품의 잘난 점에만 집착해왔던 것 같아 라는 반성들도 했어요. 제품보다 소비자를 생각하면서 판매와 광고를 해야겠다는 그런 판단하게 된 거죠. 이제 기업 중심의 판매와는 그 결이 다른 고객 중심의 마케팅이라는 용어가 본격 등장하게 된 거죠. 성당의 어느 수녀님 얘기예요. 어느 날 한 신도는 수녀님 편지를 받게 됩니다. 편지 내용인즉 요즘 형편 어려워서 부업으로 시작한 화장품 좀 팔아달라는 수녀님의 편지 내용이었어요. 이 글의 첫 문장 읽은 신도는 아, 수녀님이 경제사정 많이 안 좋으시구나. 그런데 말입니다. 다음 순간 그 문장들이 웃음을 터져 나오게 만들었죠. 읽어보겠습니다. 신도님, 간략한 제품 설명을 드려볼까 해요. 주름 생긴 이마에는 상냥함이라는 크림을 사용해 보세요. 이 크림은 주름을 없애주고 기분까지 좋아지게 하니까요. 입술에는 침묵이라는 고운빛의 립스틱을 발라보세요. 이 립스틱은 험담하고 원망하는 입술을 예쁘게 바로잡아주는 효과도 있답니다. 맑고 예쁜 눈을 가지시려면 정직과 진실이라는 아이크림을 사용해 보세요. 그리고 피부 곱게 하고 싶으시면 미소라는 로션을 바르면 되고요. 피부가 촉촉하고 부드러워지며 거울을 보고 미소 짓는 하루로 날마다 행복하실 거예요. 가장 이상적인 피부 영양제 화장품 성실이랍니다. 아주 효능 좋은 피부 청결용 세안 비누는 미안이 최고라고 하죠. 아참, 가장 향기로운 향수는 용서가 제일이랍니다. 분명 마음에 드실 거예요. 한 세트 꼭 구매해 주실 거죠? 신도님, 품질은 제가 보장합니다. 아, 주문 주소가 이렇게 적혀 있군요. 당신도 예쁘군. 사랑하면 좋으리. 1004번지. 네, 아주 재밌죠? 아마 제 생각에 이 글 읽으신 신도분 이렇게 답변하지 않을까요? 수녀님 갖고 계신 화장품 5세트를 구입하겠습니다. 대금 결제는 저희 하나님 아버지가 해주실 거예요. 자, 여러분 어떠신가요? 수녀님 입장에서 그냥 자신이 요새 어렵고 그래서 제품 성분이 이래저래 좋다라는 판매 컨셉으로만 접근하기보단 이렇게 고객인 신도 입장에서 얻는 고객 가치에 집착하는 바로 이 마케팅 컨셉 말이죠. 거기다 감동과 재미까지 배어있지 않나요? 자, 20세기 중반부터 본격적인 고객 중심의 마케팅 컨셉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 시기를 마케팅 진화 단계상 마케팅 1.0의 시대라고 한번 해볼까요? 이 시기에는 미국 학계에서도 다양하고 체계적인 마케팅 이론들이 발표되기 시작합니다.
마케팅의 전술적인 활동으로 많이 알려진 포피라는 개념 그 중 하나죠. 여러분 포피가 뭐냐고요? 네, 지금 보시는 슬라이드에 나와 있는데요. 앞에 P라는 이니셜을 모아 포피라고 하는 거죠. 그 세 번째 그 판매 장소라는 플레이스는 사실 유통, 디스트리뷰션의 어떤 개념을 담고 있죠. 그런데 고객 중심의 마케팅 개념이라고는 하지만 아직 초기에 과도기 상태라 완전체 고객 중심은 아직 아니에요. 아직은 기업 중심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냥 고객에게 팔아치우는 데 급급했지 판매한 고객을 계속 케어해주는 그런 단계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실제로 한 기업의 구체적인 마케팅 활동을 보시려면 주로 이 네 가지 구성 요소를 보시면 됩니다. 또한 여러분이 직접 어떤 사업 아이템으로 장사를 한다라고 했을 때 이 네 가지 구성 요소에 대한 고민과 결정 결국 필요한 거죠. 어쨌든 20세기 중반의 마케팅 1.0 시대에는 고객에게 처음 거래를 형성하는 데에만 초점을 맞춘 이 포피 활동이 마케팅의 핵심이었습니다. 1990년대 접어들어서는 기업은 자기 제품을 구입할 사람들을 기존의 불특정 다수의 소비자로 보는 대신 이제 한 사람 한 사람의 고객으로 보기 시작한 시점이에요. 여기서 고객의 고자는 한자로 뭐죠? 네, 돌아볼 고자입니다. 네, 한번 구입한 고객을 뒤도 돌아보지 않고 방치하는 게 아니고 계속 돌아보면서 케어를 해야 된다는 거죠. 신상품 나올 때마다 뭐 상품 정보에 대한 메일을 준다든지 아니면 뭐 마일리지를 쏴준다든지 뭐 그런 계속 케어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왜냐고요? 네, 이 사람은 재구입할 사람이면서 주변에 좋은 또 구전 효과를 유발하는 우리 기업의 세일즈맨 역할을 하기 때문이잖아요. 그런데 너무 기업 이익을 중시하면서 고객에게 무리하게 접근하다 보면 고객들 입장에선 짜증과 불신을 이제 낳게 되는 시기예요. 진정성을 갖고 정말 고객 이익을 우선시하면서 기업이 다가가면 고객 입장에서 참 좋겠는데 말이죠. 그게 아니었다는 얘기예요. 이 시대에 기업의 마케팅이 고객들의 신뢰를 저하시킨 또 다른 이유가 있어요. 네, 무엇일까요? 바로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소비자와 고객이 매우 스마트해졌다는 거죠. 이전에는 기업만이 독점하던 제품 정보가 이 시기부터는 이제 고객이 공유하는 소위 정보의 비대칭성이 제거되었다는 그런 얘기죠. 이제 2010년대 SNS와 스마트폰이 보급되기는 시기죠. 네, 마케팅 3.0이 시작되는 단계예요. 이 시기의 마케팅 특성은 고객이 기업 마케팅에 참여한다는 점이죠. 종래 기업 일방의 광고보다는 이 SNS 등을 통해서 고객과 기업이 서로 쌍방향으로 소통하면서 마케팅이 전개된다는 거죠. 또 한편으로는 진정성 있는 이런 마케팅 활동이 주목받고 있어요. 진정성이라면 네, 환경, 윤리, 지역사회 공헌 이런 것들을 기업이 이런 사회적 가치를 이제 실현하는 그런 제품과 마케팅에 고객들이 반응을 보인다는 그런 단계예요. 이제 기업은 고객을 소비자로만 보기보단 넓게 건전한 생활자이자 시민으로 봐야 하는 그런 시대가 된 거죠. 여러분, 돈줄 내준다라는 재밌는 단어 아시나요? 네, 선행한 기업이나 사업자에게 고객들이 돈으로 혼줄을 내준다는 그런 의미죠. 저는 이 기사 내용만 봐도 마음이 좀 먹먹해지는데요. 이 용어가 바로 진정성과 맥을 같이 하고 있어요. 이제 소비자의 제품 만족뿐만 아니라 기업은 사회적 가치도 제품과 마케팅에 담으라는 그런 얘기 같아요. 이런 제품은 다른 제품과 품질상의 차이가 없으면 고객들은 반드시 선택 내지 돈줄을 내줄 겁니다. 기업 고유의 마케팅 포피 활동에 고객이 참여하는 것은 매우 다양해지고 있죠. 샤오미의 광고는 사실상 고객들이 홍보해주고 있고요. 더 나아가서 샤오미 스마트폰을 구입한 고객이 상품 개발이나 그 업데이트에도 참여하고 있죠. 그럼 이번에는 플레이스라는 이 유통에도 과연 고객이 참여하는지 그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쿠팡 플렉스를 들어보셨나요? 네, 회사 퇴근길에 자기 아파트 단지에 거주하는 쿠팡 고객의 배송품을 집에 가는 길에 배달하고 수입을 얻는 거예요. 네, 배송 직원이 하는 게 아니고 일반 시민들, 일반 생활인들이 하는 거죠. 사실상 기업 배송에 일반 고객들이 참여한다라고 보면 되는 거죠. 미국 2위의 아웃도어 브랜드 파타고니아 들어보셨나요? 네, 이 브랜드를 아시는 분들에게 파타고니아 하면 생각나는 대표적 브랜드 이미지를 물어보면 환경을 얘기할 겁니다. 아마 키워드를 치시면 연관 검색으로 환경들이 많이 나올 거예요. 말로만 환경을 부르짖는 그 많은 기업과 달리
이 회사는 제품 광고에 진정성 있게 실천을 하고 있어요. 옷 하나가 환경에 끼치는 현실을 고려해서 우리 회사 옷 사지 마세요라는 광고를 한 해에 가장 많이 팔리는 시즌에 적극적인 홍보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 보면 환경을 고려해서 오래 입을 수 있는 상품 컨셉을 만들었다고 신뢰성 있게 자랑하고 있네요. 어떠신가요? 진정성을 우리가 직접 체험할 수 있게 만드는 바로 이런 제품, 다른 제품보다 더 마음에 갈 수밖에 없지 않나요? 자, 지금까지 마케팅 진화 과정을 살펴보았는데요. 네, 이 세 과정을 한 장으로 지금 보고 계십니다. 사실 이 진화 과정은 마케팅 학계에서 가장 위대한 석학으로 알려진 이 필립 코틀러라는 분이 주창한 거예요. 이분의 책의 원제는 마켓으로 돼 있어요. 우리나라 번역으로 마케팅이라고 붙여져 있는데 원제는 마켓 1.0, 2.0, 3.0 지금 이제 마켓 4.0 이거는 아마 내가 보니까 정보기술을 반영해서 연결의 의미를 이제 마케팅에 적용한 마켓 4.0 그리고 코로나 시대 마켓 5.0으로 계속 책을 출간하고 계시네요.